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나린의 정영입니다. 오늘 또 종합주가지수가 어저께 오이선을 회복하다가 다시 붕괴됐습니다. 어저께가 우상향 가추세였죠. 이 고래기법하고 기술적 분석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상 고래기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은 말 그대로 기술적이기 때문에 항상 오이선이 붕괴될 적에는 경계성에 들어갑니다. 자, 강덕선님. 네, 바이오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바이오주 혹은 수소주 그런 테마에 대한 움직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일단 지수가 좀 변동성이 심한데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고요.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린이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요.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5일선 회복, 다시 되돌림 반등으로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기술적 반등은 말 그대로 고래기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이고 고래기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정해졌다고 하는 경우는 5일선을 회복해갖고 다음 날 오늘이 되겠죠. 지지를 받아야지만이 정상적인 우상향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가추세라고 그래요. 자, 금일 같은 경우 보면은 저 첫 번째 저점이 있고 두 번째 저점이 있고 현재 세 번째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이 한 1960이나 70 정도 가서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간다가 아니고요. 현재 내려간다라고 가정하면 거기가 지지선이 되면서 쓰리 바닥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 매매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일봉은 단기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중기적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주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이 현재 위에서 매도 신호 파란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5주선을 이번 주에 회복하면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저렇게 파란 신호가 나올 적에는 여러분들이 경계를 계속해 줘야 됩니다. 주봉이니까 중기적 관점에서 현재 상태에서 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 장기적 관점에서도 5개월 이등표선이 재차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주봉에서 쌍바닥을 시연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천천히 쌍바닥을 시연하고 우상으로 돌아갈 확인 매매를 해야 된다. 일봉에서는 일봉 첫 번째 바닥이죠. 두 번째 바닥이죠. 세 번째 바닥을 시연해야지만이 주봉에서 우상향 쌍바닥을 시연합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 상태를 보면 현재 이것이 박스권입니다. 현재 박스권은 이탈하면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추세가 우하여 내려오는 상태에서 투자 심리가 50 이하입니다. 본래 3박자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를 계속해야 된다. 만약에 추세가 붕괴되면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된다. 본래 추세 매매의 기본 원칙은 추세가 붕괴되면 항상 경계한다. 주식을 사지 않는다. 경계를 가속화한다. 현금 비중을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강근상 선생님. 예, 코스닥 지수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왜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 시장. 자, 수급 보도록 할게요. 개인 중심으로만 꾸준하게 제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코스닥 수급을 여러 번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개인 중심으로. 그래서 일단 코스닥에 수급이 계속 이 개인 수급이 들어온 상태라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수급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꺾일 텐데 그래서 추세가 저점과 저점의 추세가 깨지면서 그 당시에 추세 깨졌다 조정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어떤 상승의 신호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상승의 추세의 길이만큼의 조정의 길이가 보통 필요하다 보니까 만약에 가다가 이렇게 밴드의 중앙선, 120분 분봉에 밴드의 중앙선이 이탈이 되면서 다시 조정 들어가네. 그래서 조정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는 장중의 그런 기준이었고 하지만 경기 후의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으로 여전히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금리 인하 기조 안에서의 경기 부양의 흐름 속에서 충분한 또 조정을 받고 나면 월봉이 이미 낙폭이 과대한 연속적인 하락과 최근에 4개월 동안 빠졌지만 1년 이상의 하락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한번 10월 중순에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가능성도 고려한다면 충분한 이번 주와 10월 달 초에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나면 저가 기회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 상승 장악형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조정권에 들어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일단 당장은 바라보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기에 활용하는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위축될 것까지는 아닙니다. 일단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 쪽에 대한 매도가 워낙 강하게 나온 상태이죠. 한번 수급 볼까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약 8천억 원 정도가 나오면서 현 선물의 개인이 코스피에 수급이 좀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다음 주 초라든가 이번 그 금요일까지는 최소한 조정에 대한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 말씀드렸고 현 시점에서 밴드 하단선에 대한 손절까지 잡고 선취매성을 한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오늘 장중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경계 후 조정을 위한 이번 주 말 내지 다음 주 초에 저가의 매수 관점에 일부 종목 한해서만 매매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 들어볼 텐데요. 증시는 조정받을 때 그 이유, 원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상승의 원인, 이유가 중요한데요. 오늘 하락의 원인,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증시가 조정받은 부분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만 좀 상대적으로 과하게 떨어졌습니다. 일단 일본 증시, 대만 증시, 홍콩 증시 급락이 없었습니다. 소폭 하락세에서 마감이 됐죠.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글로벌 이제 국가들의 추가 부양 정책 강하게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굉장히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추가 부양 가능성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미국 ISM 제조업 지표가 거의 2008년 금융 이래로 최저치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추가 부양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이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급락 없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일단 이제 금요일 날 삼성전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일단 증권사들의 이제 전망치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만큼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종 아마 금요일을 기점으로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2019년도 지금 이제 9월 초반대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계속 그 라인대가 지지권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618포인트대 부근을 중요한 코스닥의 단기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시현됐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시현된 다음엔 방향을 위로 잡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아래쪽으로 전저점 이탈되고 하락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단기는 조금 더 깊은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화기 매매 관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이번 주도 금요일 날 예정돼 있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연설이 어떻게 대차 대조표 확대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정책을 좀 펼쳐질지 구체적인 좀 윤곽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더 빠르게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증시 조정 원인 경기 침체 우려감인데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다음 주 10월 10일 날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다음 주 중반쯤에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달에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인공지능 전략 정책이 또 이제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IT 내에서도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주 역시 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이전 저점 618포인트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매매 전략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IT,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시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린애님. 자, 주식을 우리가 매수를 할 적에는요, 3회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킵니다. 3회 분할 매수 원칙이라고 하는 경우는 추세도 마찬가지고 매수의 시점도 마찬가지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1차 매수는 5일선을 회복할 적에 다음날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저점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 매매는 5일선을 회복, 지지를 받아야지만이 정상적인 매수권이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성 첨단 소재를 좀 볼까요? 자, 오성 첨단 소재가 어저께 상한가를 멋지게 시원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저께 상한가를 멋지게 시원했으니까 첫 번째 상따가 들어가는 거죠. 왜? 첫 번째 저점은 시원하고 두 번째 저점 시원하고 하단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 진정한 바닥에서 첫 번째 첫상이니까 상따. 어저께 이제 가추세라고 그러죠. 우상으로 삼중 바닥 가추세가 형성되고 만약에 오늘 재차 5일선이 붕괴되면 가추세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다시 경계권 들어가지만 5일선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진정한 삼중 바닥형.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진정한 우상형 삼중 바닥을 시연을 하고 추세가 전환됐죠. 이럴 때 거래가 늘어납니다. 또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옵니다. 이럴 적에 또 단기지표, 보조지표 또 고래방이 오히려 잡힙니다. 이럴 때 7박자가 맞으면 상승다운 상승세를 본다. 첫 번째는 반등성이요. 두 번째는 반등다운 반등 쌍바닥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올라가는 폭이 이제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번째 이제 올라간다면 목표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단과 상단 이전 고점이 저항대라고 그래요. 이 저항대는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면 4,000원대까지 근접 돌파. 이 4,000원대라고 하는 경우는 721선입니다. 본 바닥선. 고래 기법에서 항상 언급하는 진정한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 그래서 어차피 바닥을 시연한다고 하면 또 재료가 있다고 하면 세력이 들어왔다고 하면 거래가 늘어난다고 하면 박자가 맞는다면 거기까지 목표치를 보는 것이다.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갈 적에는 5일선 매매를 한다. 또 추세를 근접할 적에 돌파 때 내일이 3일째가 되겠죠. 3일째는 항상 단기 매도권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일째라 하더라도 시가야 반락할 때 5천에 근접할 때 매수의 관점이다. 단지 추격 매수만 안 할 뿐이다. 또 박스권을 돌파하면 그 다음 단계 4천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전략이 아니고 중장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점 하나 더 볼까요? 현재 일선석대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을 형성했는데 여기 공이 또 있습니다. 이 공통은 빼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쌍바닥, 현재가 우세한 쓰리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어저께 5일선을 회복을 못했죠? 오늘 회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저점이 형성되는 과정 가추세라고 그래요. 또 내일 5일선이 붕괴되면 가추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확인 매수는 내일 5일선 지지를 받으면 진정한 우세가 쓰리바닥이다. 이럴 적에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오면 거래가 늘면 추가 상승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대복 테마주는 단순 테마보다는 중장기를 보시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 컨설님. 대북 테마주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이제 고려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이 발표가 되면서 단기적인 또 과열되면서 고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통계를 본다면은 1차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열리는 날부터 주가는 빠졌어요. 대북주가. 그러면 그 실무 협상 이후에 일정이 잡히면서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미리 반영되면 주가는 고점이 형성된 경우도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라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커선의 매매 기법상 봤을 때 일단 매매 기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거래가 터졌어요. 점한가 맞고 터졌어요. 근데 터졌던 시점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점한가를 형성했던 이런 종목들은 원래 매매 자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하한가 맞기 직전에 박스권 이탈했던 요 46,000원대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매 대상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단기적인 등락을 보이는 건데 어제 상한가가 쳤다 가지고 이제부터 가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현 기준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상한가 쳤다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평범한 낙폭과대 등락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HLB. 좀 반대되는 움직임인데요. 같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이 종목은 점한가 맞고 나서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걸 돌파하니까 주가는 올라갔죠. 그래서 최소한의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돌파하면은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매매하는 것이 안 좋다. 그리고 이제 박스권 이탈했던 고점까지 왔죠. 오히려 지금 고점 저항권까지 오고 있는 상태로 현 시점에서 이거 다시 그려볼게요. 현 시점에서 박스권을 이탈했던 그 고점까지 다다르고 있는 상태로서 신규 매수권은 이미 지나갔고요. 오히려 월봉 차트상 이렇게 긴 상승의 길이를 깨면서 급락을 막고 외바닥에 이 박스권에 이탈했던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단기 매도권 근접이다. 기본적으로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 배팅 공매도 있죠. 대차장고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요. 다들 HB도 그렇고 신라젠도 그렇고 대부분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도 쫓아가기보단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단기적인 어떤 수익 챙기는 관점으로 보셔야지 또 추격 매수하다가 몰릴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서 정지호 전문가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은 인공지능 관련주를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플리토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플리토 같은 경우 오늘 좀 급등을 했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통합 번역 이제 플랫폼 업체로서 일단 바이트 댄스와 장기 이제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죠. 틱톡으로 좀 유명한 좀 기업 중에 하나죠. 저도 틱톡을 사용해봤는데요. 그만큼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일단 AI 언어 데이터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대량 거래가 시현됐습니다. 일단 상단 추세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이 중간 상단 추세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목표치 같은 경우는 저 위에 29,000원대, 28,000원대 후반대까지 목표치를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위에 최고점 상단 추세는 45,000원대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바닥권 같은 경우는 17,000원대 중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은 이틀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상단 추세 저항받고 밀릴 때는 내일 시가이야 5일선 근접 시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노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 중기는 이 하단 추세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그래서 이 플리토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주부터 5주선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만큼 월봉 같은 경우도 이번 달 첫 양선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추세 매매가 또 양호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10월 달 어느 시점인지는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역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플리토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 NCN입니다. 이 NCN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지금 거래량이 없이 옆으로 좀 횡보세,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요.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 종목이 최근 들어 이제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2019년도 초반대에서부터 해서 하락 기조 속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 많이 일본과 이격을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밑에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투자 심리 50 이상 올라올 때,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올 때, 그리고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그때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주부터 MACD 같은 경우는 밑에서 상승 화살표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공지능 관련주 가장 재료는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역시 통합칩을 인공지능 칩을 또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역시 개발이 완료 그리고 내년도 양산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10월 달 역시 정부 정책 수혜주다라는 관점에서 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N도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MC넥스를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이 MC넥스 제가 2019년도 8월 말쯤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9월 5일 날이네요. 아닙니다. 8월 20일 날이네요. 8월 20일 날 제가 아래 꼬리 소양선 나올 때 19,750원대에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이유가 2만 원대 이하는 그만큼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4배 정도 수준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제가 긍정적으로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항상 이 MC넥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1차 협력 회사이면서도 이 카메라 모듈 쪽에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또 그 부분이 또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 뭐 대표이사, 뭐 임직원 그리고 자녀, 배우자까지 18,000원대 후반대에서 또 추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역시 공시를 보면은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MC넥스 단기는 지금 사모펀드 쪽의 수급 악화 때문에 수급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어제 일시적으로 좀 둔화됐지만 오늘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MC넥스 같은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난달 5개월 평선 회복, 안착과 함께 중장기 상승 기조에 있는 종목인 만큼 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스마트폰 쪽에 이제 3D 센싱, TOF 모듈 같은 경우를 이번에 10월 달부터 이제 신규 벤더로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신사업 확대와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이 있는 종목입니다.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 종목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카 선님. 네. 수소 테마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꺾여 있어요. 그래서 JNK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9월 24일 날 그 종가를 이탈을 어제 했죠. 그래서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이탈하면서 5일선이 붕괴가 된 날 어제가 매도. 그리고
22선에 대한 붕괴가 이뤄지게 되면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수소테마주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매매 기준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밀렸다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가 터졌던 시점 깨지면 안 된다. 그리고 단기적인 5일선 붕괴되면 안 된다. 그리고 주봉 차트가 그 당시에 붕괴가 되기 전에 투자 심리가 75, 80까지 올라와서 과열권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 심리의 과열권과 중기 스토캐스틱의 과열권이 들어감에 따라서 연속적인 2주 동안 상승했다는 3주째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도가 맞고 지금은 이제 22선 깨지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염두에 두는 전략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시노펙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월봉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거래가 터지면서 그 종가 돌파와 20개월 선도 돌파가 된 상태로 전반적으로 월봉 차트의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5개월 이평선 가지고 기준 갖고 상승을 바라보셔야지 중간에 등락 가지고 1위 1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호재성 재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 단기적인 대응보단 중장기적 흐름 그리고 충분히 1년 이상의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 국면인데 바로 이달 8월 달에 대량 거래 텄던 것이 바로 2016년도 그때 종가를 이미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이 없어요. 거래가 줄면서 바로 조정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대량 거래 실리고 돌파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나리대 전문가님. 네. 자, 일지테크를 볼까요? 일지테크는 4,400원대가 1차 선매수권입니다. 정상적인 매수는 5일선보 지지를 받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넘어가 볼까요? 동진세미캠이 있는데 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재차 5일선을 회복했네요. 이렇게 5일선을 회복했다는 하면 내일이죠. 지지를 받아야지만이 정상적인 매수권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1차 매수, 내일 지지받으면 2차 매수, 역시 신고가 패턴으로 보고요. 내일은 좀 거래가 좀 느는 것이 좋겠네요. 또 현재 이런 종목들은 주봉 상태에서 보시면 전반적인 신고가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크게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이런 점은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밀고 나는 전략을 택해드리고요. 절대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강명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내일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열심히 이 조정을 또 기회로 잘만 삼는다고 한다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하락할 때 무조건 도망가기보다는 피했다가 다시 진입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8시부터 15시 30분까지 장중 공개 방송을 MTNW에서 진행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2017년 코스닥 어게인 2017년도 시장 주도주 공략에 나서다. 그만큼 2017년도 코스닥에 굉장히 강한 랠리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죠. 이번에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만 제거된다라고 하면 하반기 내년도까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리네님. 네. 실전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요, 전망 예측보다는요, 현재 시세의 방향성에 순응한다.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